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덕TV의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주말에는 보통 이렇게 편집 영상본이나 엑기스 올려주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굉장히 또 서로 민망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게 좀 만들만한 필요성이 있고요. 주말에 변곡점까지는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우리 증시,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해보는, 그렇게 좀 이제 시간을 오히려 요걸 미리 들어두시면은 아낄 수 있는 그런 알짜 콘텐츠를 긴급하게 편성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급하게 또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여러분께 주말 동안에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콘텐츠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이 방향성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투자 방향성을 고민을 해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 자, 갑자기 얘가 왜 시키지도 않는 주말 콘텐츠를 그것도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땠습니까? 예, 뭐 글로벌 증시가 휘청하고요. 국내 증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2795. 일단은 목요일에는 충격이 좀 있었는데 낙폭을 회복하면서 2820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 금요일날 반등하지 못하고 279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지난주에 이제 피격을 당한 이후에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트럼프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수락 연설을 하면서 공화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나아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침없는 이런 대화들이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시장 공포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피해 섹터로 언급되던 그런 뭐 친환경이나 2차 전지 섹터는 금요일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한 주 내내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대만의 TSMC 보조금을 언급을 하면서 이걸 왜 주냐? 라고 하면서 전임 정부라기보다는 현 정부죠. 예, 바이든 행정부를 또 이제 비난을 하면서 그런 소재로 삼았던 반도체 보조금,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반도체가 이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국내 반도체 역시 하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외에 자동차나 이런 대형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25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대형주고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그랬는데 왜 지금 이미 다가와 있는 이 주말이 중요한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는 바이든 하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나, 이제 시간 문제다, 대선판 분수령,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숙고에 들어갔다, 혹은 칩거에 들어갔다, 고민에 빠졌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기정사실화하고 뭐를 중도 하차를 발표는 시간 문제로 보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이미 뭐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말이 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한마디로 그동안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버티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확정이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1대1 대결을 강행하고 내가 이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던 바이든 대통령 행보에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딱 고개를 돌리다가 피격이 이제 빗나간 거죠. 귀를 뚫고 나가면서. 그래서 1,000원이 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지지율 결집하는데 도움이 됐던 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번에 원치 않는 코로나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세를 중단해야 되고,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화상으로 해갖고 뭐 전당대회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코로나19 갑자기 원치 않는 감염을 통해 가지고 유세를 중단했고, 델라웨어 사저로 이동하게 됐고, 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 요구를 경청하고 숙고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반강제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한 매체는 민주당 지도부에 가중하는 사퇴 압박,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측근들, 최측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측근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지금이 주말이잖아요. 주말 중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현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서 핵심 지원군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뭐라 그래요? 명예로운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초가입니다. 누가 그러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갖고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남긴 유산을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당내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내 우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의견도 있겠죠. 또 하킴 제프리스는 누구냐면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 다 와가지고 다소 순화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 구성원들의 의지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사퇴하세요. 예, 내려오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바이든의 최대 우군이로 꼽히고 있는 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당신이 강행할 경우에 민주당 하원 선거까지 싹 다 망칠 수 있어가지고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자금 기부도 씨가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겁니다. 경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결정타는 아무래도 오바마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측근들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정타가 아니었냐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 그 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스스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려오도록 지금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압박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지금 막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급격하게 변화해갖고 물러날 경우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 후보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뭐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주변에서 강하게 사퇴 압박을 넣고 있고, 마침맞게 코로나19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격리 중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장고에 들어갔고 정말 조만간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어떤 결단? 사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주말 사태 변수가 남아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차 시장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들이 대놓고 나오고 이제 이번 주에 결단 내린다, 바이든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의 선택지는 뭐예요? 사퇴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쉽죠? 근데 자, 두 번째 거, 사퇴를 안 한다면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겠죠. 그러면 트럼프 2.0 시대를 시장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이나마 이런 대비를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나 금융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충격들이 이번 한 주 정도로 올지 더 세게 올지 더 약하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비슷하게는 몇 번 더 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주식시장이면 섹터별로 다르게 올 수 있고, 글로벌 정세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보에서는 또 다르게 올 수 있고, 역학관계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지 중에서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게 더 심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4개월 동안에. 근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갖고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때도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대감이 무르익거나 아니면 바뀌어도 힘들걸 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기대감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현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지지율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48% 정도의 여론조사가 현재 구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피격당하고 지지율 결집돼 있고 대세론이 나오고 손까지 휘딱 올리고 이 상황까지 나온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랑 붙었을 때 51대 48, 바이든 대통령이랑 붙으면 51대 46. 해리스가 더 위라는 거예요, 지지율상으로.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설 때보다는 어때요? 지긴 하지만 나아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고 해리스로도 이길 수 있고 해볼만 하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좀 이제 전면에 많이 나서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대중의 그런 알려진 것보다, 그리고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가 있대요. 뭐 이렇게 뭐 잔다르크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강인한 여성의 측면이 좀 강조될 수가 있고, 그리고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이런 여러 가지의 경쟁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지 못한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쟁 구도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들을 요즘에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 4개월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말이 시작됐고요. 시작된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열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풍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취 변수가 생길 만한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 변화가 온다라는 그 가능성을 전제를 한다면 다음 주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경제나 상황들도 역학적으로 변화가 온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볼 만한 거예요. 만약에 거취 변화가 생겼어요. 대선 후보자를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게 사라지는 거냐면,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라고 정리가 되는 거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TV토론, 생방송 TV토론 했을 때부터 이 리스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너무 못했잖아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 토론을 왜 이렇게 4년 전보다 못하지? 말을 끝까지 못 잇지? 이러면서 고령 리스크, 인지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 자체가 이제 후보가 바뀌면 제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바이든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나는 민주당을 뽑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다시 정상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대감이 올라오면 과도하게 눌렸던 증시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눌렸던 게 뭐예요? 친환경 2차전지 대표적으로 눌려 있었죠. 금요일에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몇몇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폭도 좀 괜찮았고요.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 불거진 리스크 때문에 눌림을 과도하게 좀 겪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여기도 지금 보조금 이슈로 해가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그 다음에 대중 리스크로 해가지고 불안감 커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이제 상쇄가 될 수 있고요. 자동차 역시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만 놓고 봐도 양시장 모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대형주에도 훈풍이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낙폭 과대 구간이잖아요. 코스닥도 여기도 이제 순환매가 들어와가지고 수급적으로 좀 그런 구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의 기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와서 다음 주를 이제 이 뉴스에 주목을 하면서 다음 주를 이제 진짜 바뀌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바뀐다면 다음 주를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들을 세워보면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후보로 바뀌고 어떤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제일 중요한 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누가 되든지 간에 계속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가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다 때리게 들어간 거야. 대중무역부터 해가지고 관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만큼은 지금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밟아놓겠다라는 어떤 후보든지 간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주말 사이에 하나씩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주말맞이 긴급 콘텐츠 하나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만들었으니까 말 길게 안 하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고요. 남은 주말이 깁니다. 남은 긴 주말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뽀송뽀송하게 보내시면서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뭐 주말 사이에 편집 그 엑기스들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생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6시 40분에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